좋아질 거라 믿으면 좋아지는 플라세보 효과처럼 행운이 올 거라 믿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온다. 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 결국 운이 강한 사람은 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인 셈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플라세보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했을 때 약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병을 낫게 만드는 거죠. 이 플라세보 효과처럼 나는 운이 좋다고 믿으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와다 히데키의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정신 분석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 행운과 불운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기회를 얻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줄고 성공할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불운을 보내고 행운을 맞이할 수 있는지, 행운이 와도 잠깐의 행운이 아닌 운을 지속시키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정신과 전문의의 관점을 더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운의 절대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당신 앞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B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들추어내서 험담만 하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운이 더 강할까? 아마 당신은 굳이 고르자면 A쪽이지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 라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부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한다. 전혀 근거 없는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복권을 산다고 해도 1억 원에 당첨되는 사람이 B일 수도 있다. 만약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A일지도 모른다. 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A처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람, 모두가 도와주는 사람, 슬럼프에 강한 사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등등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이미지가 있다. 이런 경우 운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닐까? 복권이나 사고와 관련된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운은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에 따라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 적어도 운을 잡을 확률은 높일 수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운을 잡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 무언가를 타고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수용해보자.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남들과는 다르다.
먼저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 다음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고났다는 말이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직장에서도 그 사람은 뭔가를 타고났어 라고 할 때가 있다. 타고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회 앞에서 왠지 주변의 주목을 받는데 이들은 그 기대에 훌륭하게 부응하곤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역시 타고났어 라며 감탄하게 된다. 그때의 타고난다는 운의 강함이다. 하지만 주변의 기대 역시 중요하다. 저 녀석이라면 뭔가 해결해 줄 거야 라거나 지금은 저 사람의 운에 승부를 걸어보자 같은 주변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싶을 때 운을 타고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때가 많다. 더구나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다. 야구로 치면 대타의 역전 만루 홈런처럼 기적은 동료나 감독,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같은 장소와 장면에서 아웃당한다 해도 에이, 아쉽네. 그래도 하고 끝날 때도 있다. 즉, 운을 타고난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찾아오고 때때로 그 기회가 결실을 보는 것뿐이다. 성공률로 말하면 20%나 30%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인상에 매우 화려하게 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운이 좋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면 불공평한 상황이다. 타고난 사람 등 뒤에서 나도 기회만 있으면 이라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야 라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한다. 항상 좋은 쪽으로 스스로를 대한다. 성공하면 자신의 실력 덕분이고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남 탓이나 세상의 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고하는 방식으로 이런 이기적 평양은 되도록 피해야 할 심리다. 사실 운에는 이러한 불공평함도 포함되어 있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그것을 잡을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를 것이다.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운은 주사위 같은 것이라서 던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당신도 요즘 좀 재수가 좋은데? 라든지 운이 들어왔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혹은 돈의 회전이 잘 된다든지 복권운이 좋다든지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서 기분이 좋아질 때 말이다. 그럴 때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아난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니 어차피 상황이 또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괜찮아. 지금의 나라면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있다. 좋은 운이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힘을 믿게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즉, 그냥 운이 아니야. 나에게도 그 정도 능력은 있어 하는 마음가짐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움츠러든다.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좌절하고 또다시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설령 운이 좋았을 뿐이었대도 그때 생겨난 자신감과 성취감, 희망은 잊지 말자. 이것은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인생관이다. 이는 매우 기분 좋은 경험이며 또한 자신의 것이므로 스스로를 100%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운이 강한 사람은 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인 셈이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을 행운이라 받아들일지 불행이라 여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가령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자. 왜 하필 나만? 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지지만 하긴 요즘 좀 나태했었어 라고 생각하면 행운이 된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뭔가 타격을 입었을 때 모처럼 잘 되고 있었는데 라고 속상해하는 사람과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다르다. 실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은 같아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후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지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좋은 일은 잡으려고 한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렇다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만일 불행을 잡았다고 해도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이므로 포기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운명이란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한 운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운이 좋아지는 데는 중요한 사고방식이 한 가지 더 있다. 누구에게나 불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또한 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그 불운 한 방에 넘어지고 마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 나는 운이 없어 하고 포기하고 그대로 불운의 늪에 깊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며 불운 속에서도 무언가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다. 어떤 불운에 직면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넘어져도 빈손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불운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 절대 그런 자세를 잊지 말길 바란다. 모든 불운은 결코 장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한 진짜 불운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아무리 큰 불운을 만났다고 해도 그 뒤에는 아직 행운이 남아있고 그 행운을 스스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운을 계기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행운을 잡는다. 나는 이 책에서 좋은 일이나 행운을 잡기 위한 사고방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전부 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사고방식이 아니고 극히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이런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저버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잘 안 풀리는 일이 계속되면 어차피 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해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하면 그중 몇 개는 잘 풀리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맺기도 한다. 몸길이 2에서 4mm인 곤충, 벼룩은 강한 뒷다리로 자신의 몸보다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다. 벼룩이 한 번에 뛰어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거리는 35cm나 도약한 기록이 있다. 인간으로 치면 100층 높이의 건물을 훌쩍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벼룩의 한계를 실험한 일화가 유명하다.
벼룩을 캔에 넣어놓고 투명한 뚜껑으로 닫았다고 한다. 충분히 벼룩이 뛰어오를 수 있지만 뛸 때마다 투명한 뚜껑에 부딪혔다.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치웠지만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벼룩 효과처럼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즉, 운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고방식이나 방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다. 문제는 행운이다. 아무리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행운을 잡으면 그 운이 오래간다. 선순환이 작용해서 운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평범해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 운을 잡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세다. 이미 충분히 운이 강한 사람인 셈이다.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을 찾기 바란다. 왠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 나는 자신을 쭉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다. 그때까지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나는 의외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내가 정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 개조를 했기 때문이다. 자기 개조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적어도 어느 시기부터 나는 성격도 원만해졌고 겸손해졌다.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심한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했다. 아마도 정신과 전문의가 되어서 환자와 접하거나 정신분석을 배운 것이 내가 바뀌게 된 계기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빠지기 쉬운 인지 패턴이나 감정 조절의 중요함을 깨닫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사고방식도 유연해졌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정신분석을 받기 위해 환자가 된 적이 있었다. 그때 남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나 자신도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현대 정신분석학을 배움으로써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조금씩 쌓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 주변을 돌아보아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연구나 논문에서 착실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 후배나 학생 혹은 동기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매우 정중하게 대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이었다. 잘난 척을 하거나 주변에 반감을 사서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사람도 보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런 모습을 보고 대인관계 운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다. 운 중에는 스스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고립된 사람보다 훨씬 운을 잡을 기회가 많다. 운은 주변에서 열어주게 만들자. 내가 깨달은 것 중 한 가지가 더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조금도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운은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고 칭할 수 있다. 아무리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역시 운도 강하다. 운은 힘으로 획득한다든지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했다든지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없다. 이들은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나 못하는 것은 남에게 배우거나 도움을 받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운을 잡으려고 한다.
따라서 운이 강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부드럽고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만든다. 정보를 아끼거나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는 편협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만남에 적극적인 사람이 행운을 부른다. 흔히 만남은 운이라고들 한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만남이 될지 나쁜 만남이 될지 만나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이다. 하지만 만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공부 모임,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에 나가 친구를 찾거나 가르쳐줄 사람을 찾아도 된다. 우연한 만남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필연적인 만남을 찾아보면 어떨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처럼의 인연을 잘 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멋있고 재밌을 것 같은 사람과 만나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 한 스스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상대방과 운에 맡긴다. 그러나 소중한 만남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 스스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가령 우연한 만남이었더라도 스스로 다가감으로써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하다. 내향적인 사람이나 남들 앞에 서기를 꺼리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괜히 나섰다가 미움받으면 어쩌지? 라든지 뻔뻔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멀어질 거야 라며 주저한다. 하지만 기억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는 조금 남아있는 용기를 쥐어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던가?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던가? 성과가 없었던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았을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 남들과 다른 점. 성공한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은 강한 운을 타고났다 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 행운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운이 강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자신의 운은 나쁜 것이 당연하게 된다. 게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다른 세계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나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든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온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장점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하네 라든지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네. 사소한 도움에도 반드시 고맙다고 하는군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눈에 띌 수 있다. 예정이나 약속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한다. 아무리 바빠도 비즈니스 서적이나 전문 서적을 읽는다. 사내의 여러 부서 사람들과 교제한다. 와 같은 업무상의 노력 등 자신에게는 없는 장점이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만일 막연하게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라든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도 당신도 다 같은 인간이다. 경력이나 실적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다. 흉내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신도 운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의 장점을 자꾸 흉내내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점을 늘려보자. 작은 세상에는 작은 운밖에 굴러다니지 않는다. 운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이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특히 운이 강한 사람은 직장에서나 사생활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직장인이라면 주변에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상사다. 행여 좋은 상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사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직장 상사 혹은 더 지위가 높은 임원이라든지 다른 부서 사람 아니면 다른 회사 사람이나 거래처 담당자,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업계의 경영자나 상류층 사람에게서 큰 기회를 얻기도 한다. 사내에서도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파트너를 자청하는 동료나 이 사람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고 따르는 후배나 부하들이 있다. 직장 외부의 인간관계 또한 충실하다. 예를 들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가끔 만나 서로의 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기회를 넓혀나간다. 즉, 좋은 일을 잡기 위한 인맥이 점점 쌓여가는 셈이다. 필자가 아무리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별로 사교적이지 않아. 바빠서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피곤해.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인간관계 뒤로 숨고 만다. 작은 세상에 갇혀 지금 가지고 있는 운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교제할 수만 있다면 큰 불운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행운도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작은 세상에는 결국 작은 운밖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껍질을 깨고 나오면 좋은 일이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한다. 자신의 세상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큰 행운을 잡을 기회를 찾고자 노력한다. 사실 운이라는 것이 어디에 굴러다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넓은 세상을 확보해야 좋은 운과 만날 기회가 많다. 어떤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었더라도 바로 다른 일이나 사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은 불운을 빨리 회복한다. 그러므로 운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지 않는다. 흥미나 관심 있는 상대방에게는 자기가 먼저 다가간다. 말을 걸어보고 전화를 해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아끼지 않는다. 신문의 작은 기사에 소개된 중소기업의 경영 방침에 공감한 20대 한 직장인이 그 회사 사장님에게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썼다고 한다. 만나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 회사를 견학하고 싶다고 보냈는데 바로 사장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오세요 라는 답장을 받았다. 이 직장인은 결국 그 기업에 취직했다. 따로 중도 채용 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사장님의 사고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채용 공고를 내면 당연히 응모자가 있겠죠.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면접에서 훌륭한 지원 동기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문 광고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만으로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주저없이 채용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사장님에게 직접 부딪혀보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직장인 역시 설마 사장님이 그런 마인드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부딪혔다. 기사를 보고 감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 도전해 보았다. 상대방의 마음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껍질을 벗고 뛰쳐나와야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사장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인재였다. 운의 씨앗을 심는 법. 운은 어디에서 굴러올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운은 무조건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소에 큰일, 사내에서 주목받는 일,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다고 따로 뭔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의 목적을 생각하고 상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비록 누군가를 보조하는 일일지라도 그 사람이 일하기 쉽고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보조하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온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당사자로부터 다음에 또 큰 업무가 오면 도와주었으면 해 라고 부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만일 뭐야 그냥 보조하는 역할인가?
라고 경시하거나 어차피 평가는 저 녀석이 가져가겠지 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운도 거기에서 끝나고 더 큰 기회가 찾아오는 일은 없다. 메시지나 연락사항을 알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찮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목적을 떠올리고 상대방이 기뻐해주기 바라는 사람은 다르다. 전화로 전달받은 사항도 흘려 쓴 글씨를 읽기 쉽게 다시 적어서 상대방의 눈에 띄는 곳에 둔다. 그러면 그녀가 하는 일은 틀림이 없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해주면 큰일을 맡기고 싶어지지 라고 신뢰받게 된다. 이처럼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행운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행운의 씨앗을 만들어 심는 것과 같다. 부자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한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행운이 있다고 믿으며 살면서 알게 된 금전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금전운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의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한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한다. 더욱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플라세보 효과로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부자인 것처럼 돈을 쓸 때도 행복하게 써보자. 더 큰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믿으며 말이다. 둘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 조부모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 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마음 때문에 행운은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한 채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세계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셋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남다르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다. 환자들 중에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배신을 당해 힘들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돈과 운의 흐름을 내게로 오게 하려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하고 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왜 고흐는 빈털털이었고 피카소는 부자였을까? 라는 책을 흥미있게 보았다.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돈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고흐와 피카소처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고흐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집중했고 피카소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던 피카소와 그렇지 못했던 고흐의 금전운이 크게 달랐다. 그에 따라 삶의 질 또한 달랐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그림을 판매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림 판매에 관한 것은 미술상인 동생에게 모두 일임했다.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였고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귀까지 잘라버렸다. 피카소는 고흐와는 달랐다. 그림을 새로 완성하면 미술상들을 불러들여 자신이 그린 그림의 배경과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한 자리의 미술상들을 부르면 그들끼리 경쟁한다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다. 피카소는 나는 화가다. 화가는 그림을 팔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그림을 잘 팔기 위해서 구매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 만족감이 구매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금전운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돈의 주인이란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돈의 노예는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쓰는 사람, 모든 것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탓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돈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돈과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파트너로 보는 사람이다. 돈의 주인 혹은 노예인 사람은 결국 승패의 세계에 살아간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돈 위에 서서 군림하려 들고 돈을 쓰면서 얻은 가치보다는 돈 자체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세계에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더 슬퍼지기 때문이다. 돈을 파트너로 보고 친구로 대하는 사람은 대등한 세계에서 산다. 돈과 대등한 세계에서는 돈을 득실로 따지지 않는다.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 돈에 휘둘리지 않고 휘두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계속 좋은 금전운을 끌어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과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누구나 행운아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